의문의 전화 한 통 12회입니다. 12살이나 많은 여자랑 사귀었던 걸 아는 순간 그녀가 받을 충격과 또한 그의 입장도 곤란할 터였다. 그녀와 그의 입장을 생각해야 했다. 더 이상 문자가 오지 않아 그녀가 좀 진정이 됐나 싶었다. 이제는 그녀의 문자가 안 와도 불안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자 또다시 그녀에게서 문자가 날아왔다. 둘이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만났다고 하던데 그건 맞나요? 그녀는 저번에 물었던 질문을 또 했다. 저는 오래된 일이라 년도수는 잘 모르겠네요. 그 정도가 맞는 것도 같아요. 혹시 떠보는 걸지도 모르니 대충 그렇다고 하는 게 다음을 위해 좋을 것 같았다. 그게 맞다면 그 사람이 2008년에 이혼했으니 두 사람은 만나서 헤어질 때까지 서로 가정이 있었던 상태였고 그래서 만날 때부터 헤어질 때까지 서로 불륜을 저지른 겁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그 사람은 정말 총각이었다니까요. 여보세요. 그 사람 딸이 20살인데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말도 안 돼요. 그 말은 정말 못 믿겠어요. 못 믿다니요. 전 그 사람 딸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뭘 못 믿어요? 민주는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강한 충격을 받았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제가 만난 세주는 정말 총각이었어요. 당신 말대로 만약에 그 애가 20살의 딸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그가 정말 결혼했었다면 결혼하자마자 저 만나기 이전에 바로 이혼했어야 맞아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둘은 1년에 한두 번 만났다면서 세주 씨가 속이려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뭘 믿고 기필코 총각이었다고 그렇게 우기세요? 아니요. 아무튼 그 사람과 자주 만나지는 않았지만 통화는 자주 했었거든요. 분명히 부모님 집이었고 그의 엄마나 아빠의 소리도 들렸었어요. 어떤 소리요? 예를 들어 세주야 그만 통화하고 밥 먹어라 이렇게요. 말이 안 돼요. 도대체 누구 말이 진짜예요? 이거 정말 미치겠네요. 그녀도 민주도 도대체 누구 말이 사실인지 답답했다. 그렇다고 삼자대면 하자고 할 수도 없고 미칠 노릇이었다. 이른 남자가 다 버려놓고 두 여자가 아니다 맞다를 지금 보름째 싸우고 있었다. 이젠 지쳤다. 실제로 세주는 절대로 결혼 중일 수가 없는 이유가 있지 않은가. 둘이 대구에서 4년을 같이 살았고 그 이후 방을 빼고 세주는 서울로 올라갔지만 수시로 또 내려왔었지 않은가. 그게 어떻게 결혼한 신혼부부가 그럴 수가 있겠는가. 다른 건 몰라도 민주는 그건 아니라고 분명히 해두고 싶었다. 만에 하나 일이 커져 그녀가 세주와 결혼이 성립이 안 되면 계속적으로 민주 탓을 할지도 모를 것 같아 미래까지 불안했다. 그리고 민주가 노래하는 유튜버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까지 치밀하게 마음의 준비를 해야 했다. 잠깐 텀을 둔 그녀는 다시 또 문자를 보냈다. 그 사람이 총각이었다고 믿었다면 고소하세요. 네? 말도 안 돼요. 그 사람이 총각인 걸 알았지만 우린 서로 결혼을 약속하진 않았기에 혼인 빙자 그런 게 성립이 안 되죠. 아, 그렇군요. 그녀는 자기가 하고 싶은 고소를 나보고 하라고 했다. 그러나 민주는 결혼하기로 만난 사이가 아니었다. 여자들은 몸보다 정신적인 관계를 더 힘들어한다는 것을 같은 여자로서 충분히 알고 있었기에 우리는 아무런 사이도 아니었고 오직 섹스 파트너였다는 말을 계속 강조하였다. 세주 씨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믿지 못하겠네요. 어떻게 총각이라고 감쪽같이 사람을 속일 수가 있대요? 그러게요. 그 사람이 만에 하나 정말 결혼했었다면 저는 그게 더 충격입니다. 세조 씨 말로는 결혼 초에 마누라가 바람을 피워 당신하고 홧김에 맞바람을 피웠다고 했거든요. 그 말은 저번에도 하셨잖아요. 세주가 혹시 그냥 그렇게 말한 건 아닐까요? 글쎄요. 바람을 피운 이유를 그렇게 핑계로 댈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만 물을게요. 지금 세주는 당신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당신을 달래고 있나요? 네, 다 지난 일이니 한 번만 용서해 달라며 약속대로 결혼하자고 하고 있어요. 외람된 말이지만 그럼 믿고 한번 용서해 주는 건 어때요? 그리고 두 분이 원래대로 새 출발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남자들이 결혼하고 단 한 번도 외도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냥 모르니까 넘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물론 알았으면서 없었던 일로 넘어가기란 쉽지 않겠습니다만 두 분이 그동안 2년이나 같이 살다시피 했다면서요. 그동안의 세월도 아깝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더 미치겠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을 위해 헌신했거든요. 어쩌다 전화를 받지 않거나 그럴 경우 저를 힘들게 따지고 묻곤 했어요. 그래서 처음 결혼했을 때 마누라가 바람이 났었으니 의심병이 생겼나 보다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그래서 그를 위해 전화도 그렇고 늘 연락이 되도록 배려하면서 살았어요. 내 개인적인 일은 거의 하지 않고 세주 씨의 스케줄에 맞추며 살았는데 이 사람이 홧김에 맞바람이 났던 게 아니라면 전 그동안 그 사람이 내가 연락이 안 되면 불안해하고 그래서 모든 걸 그에게 맞추며 희생했던 시간이 너무 억울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녀는 그동안 자신의 희생이 억울하다며 민주에게 하소연하기 시작했다. 민주가 언니처럼 잘 받아주자 조금 위로받고 싶은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다. 초은보다 어려운 게 재혼이었다. 재혼할 사람에게 어떤 미적지근한 의문이 있는 한 그걸 세세히 알고 싶은 여자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민주도 아니었다. 만약에 그녀가 초혼의 실패가 남편의 바람이었다면 이 사건은 그녀에게 있어 그야말로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을 터였다. 하루하루 재혼 날짜는 다가오고 그냥 촉박한 시간에 떠밀려 재혼했다가 남자의 의심스럽던 바람길을 다시 잡게 될 경우 이제 그녀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 테니까. 사랑이란 도대체 무엇길래 이토록 사람을 긴장하게 만드는 것일까? 남자는 여자만큼 진정한 사랑을 알기나 하는 걸까? 세주는 민주에게 그랬듯 그녀에게도 전화를 한 번에 받지 않으면 의심했었던가 보았다. 그렇게 인연을 항상 세주의 연락을 피치 못할 어떤 상황에서도 기어코 받아 그를 안심시키려 노력했던 여자. 그런 배려를 받는 입장인 남자는 여자의 고충을 알기나 할까? 그게 얼마나 피를 말리는 일인지. 언제나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남는 법. 이제 세주보다 그녀가 안타깝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 입장에서 사실 이런 상황에 무턱대고 가족이나 그 외 친한 친구일지라도 터놓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을 터였다. 오죽하면 민주에게 매달리고 있을까. 재혼이 코앞인데 이런 일을 겪을 그녀가 몹시 안타까웠다. 그랬군요. 마음이 이래저래 아픕니다. 그런데 자녀분들도 다 인사를 했다면서요. 우리 냉정해져 봅시다. 만약 세주의 바람기가 싫어서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쳐봐요. 대한민국에서 건강한 남자라면 나이 50이 되도록 여자 몇 명 사귀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지고지순한 채로 당신 같은 여자를 만나기 위해 평생을 기다렸다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것도 말이 안 되죠. 맞아요.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더 계획적으로 의도된 거짓일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 때와 달리 결혼할 때 여자의 순결도 따지지 않는 세상이잖아요. 여자의 지나간 사랑도 인정해주는 시대란 말입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다만 들켰느냐 안 들켰느냐 그 차이 아닐까요? 세상에 다른 여자한테 호기심을 갖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바람필 용기가 없거나
여자가 따르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바람을 피우지 못하는 사람은 있겠지만요. 머리가 아파요. 전 어쨌든 마음이 불편해요. 사기당한 기분이 가시질 않아요. 그녀는 그와 사귀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 중에 민주에게 죄다 말하지 못하는 어떤 사연들이 분명히 있을 터였다. 2년이란 세월 동안 헌신한 여자 입장을 어떻게 한 줄로 요약해서 전할 수 있겠는가. 그것도 같은 남자를 사귀었던 여자에게 말이다. 터놓고 말할 수 없지만 답답한 그 무엇 때문에 그녀는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민주를 잡고 있는 것 같았다. 진정하시고 들으세요. 저와 세주 문제로 문자를 하는 여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아는 언니라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전 사람들을 많이 상담해 본 경험이 있답니다. 시간이 지나 어느 날 저와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을 떠올린다면 웬만한 사람들보다는 제 말이 더 설득력과 일리가 있다고 느끼실 거예요. 지금 문제는 당신이 세주의 핸드폰을 뒤져보지 않았다면 모르고 넘어갈 일을 핸드폰을 뒤져서 알게 된 일이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여자들이 사실 남편의 핸드폰을 몇 년 전 것까지 다 뒤져보진 않고 결혼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겠지요. 민주는 그녀와 문자를 주고받다 보니 갑자기 몇 년 전 보았던 완벽한 타인이라는 이재규 감독의 영화가 떠올랐다. 지금 막 영화 하나가 떠올랐는데요. 혹시 완벽한 타인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네, 봤어요. 가깝게 지내던 커플 4명이 있었는데 하루는 모임하는 자리에서 한 사람이 제안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친밀함을 확인하자며 테이블 위에 각자의 핸드폰을 올려놓고 지금부터 걸려오는 전화나 문자를 공개하자고 말이에요. 맞아요. 그 4커플은 평범하게 잘 살던 커플이었죠. 그런데 지금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공개하자는 제안에 8명은 서로 당황합니다. 자, 여기서 당황했다는 것은 그만큼 서로의 사생활이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일 거잖아요. 그렇겠지요. 사실 그들은 문제가 있었고요. 네, 그런데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었죠. 그 8명 중에는 서로 다른 커플과 사귀는 연인도 있었고 충격적이게도 남자를 좋아하는 게이도 있었어요. 그만큼 우리는 전화를 공유해서는 안 될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도 얼마나 부부간에 떳떳한가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인간 관계의 이중성을 낱낱이 파헤친 영화였죠. 맞아요. 아무리 친한 사이일지라도 비밀과 거짓이 공존하는 것도 메시지였죠.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저에게 문자하는 분도 세주의 전화를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나타난 사고잖아요. 만약 다른 사람들처럼 들여다보지 않았다면 잘생기고 능력 있는 남자와 재혼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생각하면 괜히 그 전화를 들여다봤구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 죽을 것처럼 힘드니까요. 차라리 몰랐다면 당신이 말한 것처럼 남들이 볼 때 성공적인 재혼처럼 보여질 수도 있을 테니까요. 민주는 그녀가 힘들어하니 어떻게든 달래주고 싶었다. 그녀가 잘 따라오는 것 같자 순간적으로 떠오른 그의 몸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거기다 세주는 동양인으로서 가질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이목구비와 이탈리아 남자 같은 잘 빠진 체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건 맞아요. 외모로는 한국에서 그런 사람 만나기 힘들죠.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과 사귀다 헤어지고 다시 동양인의 체형을 가진 아저씨랑 사귀려면 그것도 사실 만만치 않은 숙제일 거예요. 안 그래요? 그건 그래요. 그녀는 구체적이고 예리한 질문에 계속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래서 말인데 그냥 저는 한번 용서하고 넘어가는 쪽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쨌든 2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마음 푸시고 두 분이 다시 화해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세주의 몸을 말하는 민주의 문자를 곰곰이 생각했는지 잠시 후에 이렇게 답장이 왔다. 사실 그를 만난 후부터는 이제 웬만한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더 힘든 것 같아요. 거기다 저는 이제 남자에 대해 의심병이 생겨서 더 이상 또 다른 남자를 못 사귈 것 같아요. 잘 따라오는 것 같다가 상황이 묘하게 흘렀다. 그래도 남자 없이 노후를 혼자 보낸다는 게 말이 쉽지 생각보다 외롭답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는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물론 육체적으로는 고통이지요. 늘 맛있는 밥을 차려줘야 하니까요. 세주는 특히 주방에 잘 들어가지 않잖아요. 민주의 그 말에 그녀는 문자 대신 웃는 이모티콘을 보냈다. 민주도 웃음이 났다. 무슨 이런 관계가 다 있나 싶었다. 조선시대로 돌아가 형님 아우하는 사이도 아니고 말이다. 그러나 다시 진지한 마음으로 그녀를 달래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육체적인 고통보다 정신적인 외로움이 더 사람을 병들게 하는 거거든요. 오죽하면 저도 다시 재혼했겠어요. 혼자 사는 게 편하긴 하지만 편하다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당신도 재혼이라고 했잖아요. 그동안 혼자 살아봐서 알잖아요. 알지요. 알고 말고요. 그래서 저는 더욱더 이도저도 못하고 미치는 거지요. 저는 지금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의 배신 때문에 죽어버리고 싶답니다. 민주는 그녀의 마음이 10분 이해가 갔다. 재혼을 앞두고 여자 문제가 터졌으니 얼마나 힘들겠는가. 사실 집안에 남자가 있으면 든든한 면도 있잖아요. 여자 혼자 있으면 편하기는 하나 외로움과 쓸쓸함을 노후에 겪어내기란 젊어서보다도 더 힘들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중내산에 싸우면서도 부부가 같이 사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만 한참을 생각하는지 그녀는 또 답장이 없었다. 오랫동안 문자를 해서 어깨도 아프고 눈도 모래알이 낀 것처럼 버석거렸다. 눈을 들어 시계를 보니 문자를 주고받은 지 3시간이나 흐르고 있었다. 한참을 문자가 없어 이제 좀 자려고 누웠는데 다시 문자가 날아왔다. 그 소리가 그 소리라 답장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손은 어느덧 핸드폰을 열고 있었다. 세주 씨는 허우대는 정말 멀쩡하죠. 그 허우대를 가지고 진실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제 그의 외모가 아무리 좋아도 의심병이 생겨서 그 사람하고는 못 살 것 같아요. 정말 이 사람과 살아야 할까요? 언니라고 생각하고 말해보세요. 정성을 다해 긴 문장으로 대답하는 태도를 보고 조금 누그러졌는지 그녀는 이제 사정조가 되었다. 저는 딱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이 말 한마디는 하고 싶네요. 이 세상의 남자들은 누구를 만나도 나 하나만을 죽을 때까지 사랑하진 않는답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문자하시는 분의 성함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이가 50이 다 되어 가잖아요. 네, 그 사람과 동갑이에요. 그렇담 더더욱 이제 다시 누구를 만나 연애하고 재혼하겠어요. 50 넘으면 남자들이 여자를 50점 깎고 들어간대요. 남자들은 저들도 늙었으면서 아주 웃기는 세상이라고요. 그러니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사랑했던 남자와 살아야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남자들은 처음 만난 그 이미지로 평생을 산다고 하더라고요. 살면서 살이 찌거나 외모가 변했어도 처음 보았던 그 모습을 기억하며 산다는데 이제 50이 넘어 다른 남자를 만난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당신의 50이 넘은 처음 모습을 기억하고 살겠지요. 그나마 당신을 40대에 만난 세주가 당신의 가장 젊은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그녀는 요즘 들어 문자를 받으면 뜸을 들이는 경향이 있었다. 답이 없어 핸드폰을 밀어놓으면 다시 또 답장이 왔다.
혹시 그 사람에 대해 제가 모르는 비밀 같은 거 해줄 말 없나요? 당신이 그 사람의 옛날 애인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잘 아는 언니 동생처럼요. 저는 그 사람과 결혼을 약속하고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에 대해 당신만큼 그 이상 더 아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남녀 문제에 제가 깊이 관여하기도 그렇고 더 이상 무슨 말을 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알았어요. 혼자 생각 좀 더 해볼게요. 일단 내일 아침 경찰에 가는 것은 접겠습니다. 어제는 정말 화가 났었거든요. 시간이 늦었으니 주무세요. 2002년 과거. 세주는 이제 방을 얻자 한 달에 하루나 이틀만 서울을 다녀오고 거의 매일 대구의 원룸에서 생활했다. 세주가 어쩌다 서울 올라갈 때는 기차역으로 민주의 차로 이동했다. 도착할 때도 역시 민주가 마중을 나갔다. 어쩌다 올라가는 서울행인데도 헤어질 때는 서로 아쉬워서 플랫폼까지 내려가 기차를 타는 것을 보았고 기차가 떠나기 시작하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로 손을 흔들었다. 기차 차창이 교도소 철창처럼 원망스러웠다. 손을 들어 귀에 대며 전화하자는 행동이 우리의 헤어짐의 마지막 장면이었다. 민주는 아쉬움을 뒤로한 채 집으로 달려 집안 청소하랴, 아르바이트하랴, 아이들 챙기랴, 세주와 살림하랴. 한마디로 두 집 살림을 시작하느라 친구를 만날 개인적인 시간도 없었다. 숨이 턱까지 차도록 시간을 아꼈으며 달리고 달렸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만큼 남편의 빈자리를 채워주었기 때문이었다. 남편은 다른 여자와 살면서 점점 아이들에게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민주가 오롯이 그 책임을 져야 했다. 딸이야 알아서 관리가 됐지만 아들의 경우는 남자에게 상의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었다. 그 모든 문제를 남편과는 점점 피하게 되었고 세주와 상의했다. 세주는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어떨 때 어떻게 반응해 주는 게 좋을지를 말해줬다. 또한 민주 역시 40대 초반의 몸은 아직 너무 젊었고 성욕을 혼자 참아내기는 힘든 나이였다. 세주도 20대 후반이니 말해 무엇하나. 둘은 그렇게 몸과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달래주며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세주는 아빠의 빈자리에 몰래 들어와 있는 구세주였다. 세주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나왔다. 지적이었고 말의 포인트를 잘 알아들었다. 그의 샤프한 머리는 사실 외모보다 더 빛이 났다. 어떻게 이토록 잘난 남자가 좋은 집도 아니고 대구의 허름한 원룸에서 아이들 아빠의 빈자리를 해결해주고 있는 걸까? 오히려 친아빠보다 나이가 젊어서 그런지 아니면 객관적인 입장이어서 그런지 아무튼 아이들에게는 최상이었다.